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는 가운데 법원도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를 제기하자 민주당은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한 거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지기현 판사의 결정부터 그 이후 이어지는 구속영장 기각 사례들을 보며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는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법부 판단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기현 판사의 행태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그런 일련의 문제들을 보면서 혹시 이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은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스스로 세월호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위헌 논란을 반박했습니다. 세월호 특별재판부 같은 걸 예를 들면 당시에 대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홍보 극대화를 위해서 사법부에서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 사법부가 그때도 위헌 판단을 안 했을까요? 민주당이 검토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게 되는데 국회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위촉한 위원회에서 담당 판사를 추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법의 어떤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연일 비판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니까 아예 재판부를 바꿔버리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위헌이고 독재입니다. 사법부와 야당의 거센 반발에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의도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헌법 소원 제기까지 검토하는 등 내란 특별재판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 2부에는 한겨레 논설실 권태호 논설실장 모시고 또 신인규 변호사 모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특별재판부부터 그리고 지금 검찰개혁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내용들도 짧게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예. 자, 권태호 실장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재판부에 문제 있다라는 얘기는 꾸준히 해왔습니다. 예. 지기현 판사가 아마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각종 영장들이 기각될 때 이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에서 많이들 거론을 하고 있고 지난 그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중에 박찬대 의원이 당시에 특별재판부 이 법을 내란 특별법이란 걸 이제 발의하면서 얘기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짧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국회 또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 3명씩 추천한 인사 9명으로 구성해서 특별재판부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판사를 추천합니다. 그런 다음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내용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걸 지금 쭉 살펴보자면 내란 특별재판부가 있으면 지금의 재판부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인 건 맞습니다. 예. 과거 우리가 이승만 정권 때 이제 반민족 행위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특별재판소들을 만든 경험은 있습니다만은 아주 제한적이었고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는 정말 유례를 찾기 힘든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우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먼저 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내란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고 결국 내란을 정리를 해내야 되는데 윤석열이 합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을 때 임명했던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이고 예. 판사들이 아무리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해도 인사권자 앞에서는 도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넓게 내란 인사라고 본다면은 전 조희대 대법원 체제하에서 이 내란 재판, 그것도 내란 속에 윤석열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이건 제가 추상적인 문제제기였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기현 재판장의 그 판결이 잘못된 예는 제가 나열하면 끝이 한도 예. 없고요. 그 룸살롱 사건 아직도 해결 안 됐죠. 그렇죠. 거기다가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정치적인
피선거권을 뺏기 위한 그 상고심을 9일 만에 끝냈던 파기환송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법원은 가뜩이나 문제 있는 인사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근데 거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담보하는 조치를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근데 믿어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우 예외적이지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저는 내란 특별법을 통해서 재판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예. 이 특별재판소라는 게 또 군사법원이 우리 헌법에 나오고요. 또 실제로도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다양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연장선으로 하나로 이해하면 어떨까. 그리고 일반인을 갖다가 판사시키자는 게 아니고요. 판사들 중에 조희대의 영향권 밖에 있는 판사들 중에서 재판부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발의한 내란특별법 안에 보면 이 내란죄 사건 1, 2심 재판은 특별재판부가 전담해서 각각 석 달 안에 끝내도록 하고요. 재판이 대법원으로 가면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9명은 배제하는 내용도 이 법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고 빠르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도 하는 것인데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에서는 관련해서 이제 입장 내고 있는 것들이 이것이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한다. 헌법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 이러면서 말하자면 뭐 사법부 독립 침해, 뭐 위헌 소지 있다. 이런 의견 계속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잖아요. 법원에서는. 예. 지금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내란 재판부를 하자는 얘기가 나온 거죠. 아. 사법의 정치화 그리고 공정성 훼손 여기에 대한 기본적으로는 신뢰가 없는 거죠. 사법부에 대한. 그 신뢰가 왜 없냐 하면 그 신뢰는 사법부가 무너뜨렸어요. 그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4월 22일 날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이례적으로 빨리 신속히 넘겨버렸죠. 예. 이거는 지금 내일 모레 대선인데 대선 후보를 아예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거의 사법 쿠데타에 가까운 것이고 그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 국민들이 대법관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상식적이지 않구나라는 거를 인식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 대법관 14명인데 그중에 제대로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 조직은 다 동일한 조직이구나. 그리고 제대로 안에서 말도 못하는 조직이구나. 그리고 그걸 나중에 결국은 밀어붙이지도 못했어요. 예. 밀어붙였으면 아마 큰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판단력 자체가 없구나. 놀자리를 보고 다리를 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걸 알면 안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있어도. 그러면 워낙 그 폐쇄적인 집단에 있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을 갖는 거죠. 사실 예. 내란 재판부라고 했을 땐 두 분 그 법조인께서 계시지만 상당한 리스크가 있죠. 내란 재판부를 하게 됐을 경우에 당연히 저쪽에서는 위헌 심판 청구를 할 거고 요청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것이 어떤 결정이 날지 그리고 사법부하고 갈등을 빚게 되고 여론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리스크가 있죠. 그런데 예.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로 봐서는 내란 재판부를 가도 리스크고 내란 재판부를 안 가도 리스크인 거예요. 이게 양쪽에 다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법부는 지금 내란 재판부 얘기가 나온다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굉장히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 여기서 뭐 사법의 정치와 사법권 독립의 침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것에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그 테두리 안에 있고 이럴수록 우리 국민들은 더 불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법원 내부망 그 코트넷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 민주당에서 사법개혁 특위가 했던 그 설명 그 내용을 공유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대법관 수를 증원한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다양하게 한다. 그리고 법관 평가 제도를 개편하겠다. 그리고 하급심의 판결문을 공개하는 내용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관련해서 사전신문제 도입하겠다 등등의 이야기 5가지 의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제 부정적인 의견들을 내고 있는 판사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 뭐 각각의 내용들 다 얘기하자면 일단 제일 많이 얘기됐던 건 대법관 수 늘려버려야 된다. 뭐 어디서 뭐 300명으로 늘린다. 어디서는 뭐 그보다 더 필요하다 등등등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법원행정처는 뭐라고 했냐면 재판연구관 등이 대규모 사법자원이 집중 투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심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판사가 더 늘어난다라는 생각을 있는 재판 그러니까 판사들을 대법관으로 다 보내버리면 실제 여기서 재판해야 될 사람들 줄어든다. 이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아니 그럼 일단 예. 이게 너무 확대하면은 지금 이 논점이 흐려질 것 같아요. 예. 특별재판부 이거를 일단 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나머지 사법개혁은 놔두고. 그러니까 이제 예. 재판부의 태도라는 걸 전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재판부 관련해서도 같은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한이 깨진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위헌이다 다 헛소리예요. 예. 예. 합헌 논거도 수도 없이 많아요. 어허. 위헌 논거가 있으면 합헌 논거도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 우리가 항상 상식적으로 봐야 됩니다. 국민들 시각에서. 예. 그리고 역사적 관점에서 그 법조인들 그 꾸질꾸질한 소리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한 거야 솔직히 이런 큰 혁명적 사건에서는 거기다가 법을 들이대면 그거는 쫌팽이 논의가 되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핵심은 뭐냐? 헌법은 법관이 하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관 중에서 뽑으면 되는 거예요. 예. 판사 중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변호사가 특별재판부 재판관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있는 법원 내부에 그런 부를 하나 만든다는 거잖아요. 무슨 행정법원 이런 것처럼 뭐 따로 법원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내란 재판부인데. 그리고 예. 직위원회가 하는 그 재판부도 재판부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제 훌륭한 판사들을 모셔서 재판부를 둔다. 그러니까 별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란 사건만 전담할 수 있는 재판부를 둔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판사들이 조일의 대법원장이나 이런 자들의 윤석열과 관련돼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예. 없이 공정하게 어떤 국민의 대표가 그런 좋은 판사를 정해서 재판을 맡기자 그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게 뭐 반대할 게 뭐가 있어. 저가 뭔데 뭐 무슨 사법부를 침해한다는 허구한 날 뭐 사법부를 침해해. 그리고 이제 좀 그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그 잘난 거라면 사법부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제가 검사 욕은 아까 했으니까 이제 판사들 좀 욕을 할게요. 예. 욕을 들어먹어도 싸요 이자들은. 대한민국 판검사들은 뭐 변호사들도 솔직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 잘난 그래 대법원장 그 사법부 독립 그거 헌법에도 못 박아놨더니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이 터지고 지네들이 성명서 하나 냈습니까? 안 냈죠. 하나도 안 했어요. 서부지법이 개판되니까 성명서를 내더만. 그 성명서라는 것도 사실은 뭐 허접한 거였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네들 박살나니까 성명서는 내. 나라가 박살나니까 나는 몰라야 이자들은. 대한민국 판사들 다 그런 놈들이에요. 전부 대법원장부터 정신 제대로 박힌 판사들 몇 명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이 비상계엄 내란의 중요한 하나의 그 테마가 의료 대란이에요. 의료 내란이지. 2,000명 정원 때려가지고 그 전공의들하고 우리 아들하고 뭐 투쟁하고 난리 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술 퍼마시고 안가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한테 내 비상계엄 할 거야 이 새끼들. 계엄 포고령에 처단할 거야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엄 내란의 내용이거든요. 예. 이 의료 내란에 제가 작년 2,000명 때리자마자 제가 바로 소송 냈어요. 지금도 제 혼자 합니다. 어떤 판사, 검사, 변호사들도 지금도 지새끼들 그 의대 다니는 애들 많아. 저한테 고맙다고 전화는 와요. 한 놈도 지금 여기에 도와주는 놈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제가 8개의 그거를 나눠가지고 의대생 몇만 명, 다 몇만 명이니까 8개 재판을 냈고 그게 작년에 가처분으로 과학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 이런 걸 다 밝혔잖아요. 그런데 8개면 이 행정사건은 다 처음부터 판사 3분 합의부가 해요. 그럼 8개면은 1심만 해도 38이 24, 24명이잖아, 판사가. 예. 그럼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다 올라갔거든요. 이 최소한 이거를 담당한 판사가 40명 정도 됩니다. 그 판사 중에 한 놈이라도 2,000명이 미친 짓 안 돼, 그만해, 중지했으면 윤석열이가 비상계엄은 못 때렸습니다. 그게 1심이 전부 각하시키고. 아니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왜 그랬다고 보세요, 판사들은? 쫄아가지고 그렇지 윤석열이한테. 지금 보시면 알잖아요. 윤석열이가 얼마나 진짜 어떤 짓도 하는 놈이다 하는 거를 판사들도 느낌으로는 알거든요. 아니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검찰은 이제 공소장으로 얘기하는 거고 판사들은 판결문으로 얘기를 한다면서요. 그 판결문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받으면서 재판을 한다는 것이 그렇죠. 국민 정서상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는 판사들은요, 일단 역사 의식이 상당히 부재하고 어허. 헌법 소유에 대한 의지가 국민들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법개혁안 저기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건데 5가지 있잖아요. 예. 뭐 필요한 일들인데 저는 가장 우선돼야 될 게 저희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뭐 대법관 늘리고 다양화하는 거 저는 다 찬성합니다. 근데 그거는 좀 차후로 하고 예.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좀 위상을 바꿔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권한을 맡겨놨으면 그 권한대로 평가받고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 내란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를 흔드는 이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목숨 걸고 했거든요. 예. 결국에는 본인들의 의사표현을 국민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 권한을. 근데 아까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 뭐 이름 하나 들어간 거 제가 못 봤고요. 더 심각한 거 서울 서부지법이 완전히 그냥 테러를 당했는데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2인자만 가가지고 참담합니다 이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기현의 그 소위 말하는 구속취소 인용결정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희대의 판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안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조희대 대법원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어가지고 정치를 망가뜨렸거든요. 예. 이 죄를 어떻게 씻어야 됩니까? 못 씻죠. 그래서 저는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 우리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저건 인정을 하는데 개헌 전까지도 지금 헌법재판소 법만 바꿔도 헌법소원의 대상에 법원의 판결도 넣을 수가 있어요. 예. 법을 개정하면 헌법 개정 사항까지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법률 저는 개정으로 가능하다. 법률 개정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위상을 바꿔주는 이 조치를 저는 하나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라는 그 제한적인 조건하에서는 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도 전 한번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 이걸 뭐 사실상 4심제 뭐 이렇게 공격하는데 헌법에 3심제 나와 있지도 않고요. 그냥 3심제라고 법원이 나와 있는 거고 사실 우리는 심리불속행 기각제도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2심제 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아니, 심리 잠깐 지금 예. 자꾸 이상을 이런 바꿔줘야 얘기하면 된다고 시청자들이 굉장히 짜증날 거예요. 재미도 없고 지금 중요한 얘기라서 한번 이 재미를 얘기한 게 정치적인 아니라. 쟁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얘기를 해야 돼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 말이에요. 예. 지기현 이런 거 날리고. 그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이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예. 이제 이거를 추천하는 기관이 국회 판사회의. 이 판사야 또.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 이렇게 돼. 예. 대한변호사협회는 아무래도 이제 전체 변호사를 대표하는 어쨌든 간에 유일한 조직이라고 보고 법에 정해진 거니까 뭐 넣을 수밖에 없겠죠. 뭐 국회도 오케이. 어쨌든 우리의 결론은 정말로 공정하게 이 내란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판사님을 우리가 어떻게 뽑을 거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판사회의는 왜 들어갔는지가 좀 궁금해. 혹시 우리 실장님 그거는 이제 아시죠? 그 이 안을 만들려면 이쪽 저쪽을 다 넣어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판사회가 사실 뭐- 아직까지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간 거죠. 그거는 법안이 이루어져 성안이 돼야지 그 정도까지인데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나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제 얘기는 판사회의라는 게 언론에 나오더라고. 네. 근데 주요 법관회의 그거를 말하는 건 같아요. 네, 얼마 전에도 네. 주요 법관이 어쩌고저쩌고. 지금 이거는 이제 민주당 안이고요. 그러니까 이 안이 뭐 예를 들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이 이제 본회의 통과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려면 이 관련해서 수정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디테일하게 이게 설명이 된 적이 크게 없기 때문에요. 그렇죠. 아직 거기까지 안 들어간 거죠. 내란 특별 재판부가 필요하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법률이 절차를 거쳐서 그럼 진행이 되어 가지고 재판부가 만들어지는 데까지의 저는 또 하나 중요한 건 속도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이걸 굉장히 긴 시간 뭐 우리가 1년 2년 고민해 가지고 제대로 된 재판부 만들자 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란에 맞습니다. 관련된 사건들 빨리 처리할 수 있고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독립된 재판부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라는 부분.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의회에서 받아 안아야 되는 것이고 현재 뭐 의석 구조상으로 보자면 민주당과 여권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느냐. 이 목소리를 그리고 낼 수 있다는 여기에 것이죠. 우리 국민들이 그 만들어야지 이런 이유 때문에 쉽게 그 국민들 대다수가 쉽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명분을 자꾸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역사적 사례가 뭐가 있냐? 뭐 해방되고 나서 반민특위 그건 너무 옛날이야. 예. 그건 일제 때 해방되고 나서 이러니까 뭐가 이게 비교될 게 맞냐? 예. 이게 느낌이 안 오잖아요. 4.19에 4.19. 예. 4.19 부정선거 그러고 이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4.19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 이제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렇죠. 4.19 혁명이 터지고 혁명이 나서 있었고 그 예. 관련해서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졌죠. 만들어졌다. 예. 이제 그게 지금 유일한 사례예요. 우리가 이제 비교할 근데 이제 수 있는. 그것도 사실은 박정희가 이제 쿠데타 일으키면서 유야무야 그렇죠. 돼버렸던 그렇죠. 예 역사적 기록이 있는 것이라 특별재판부를 만들 수 있다. 일단 이 지금 명분을 얘기하시는 특별 겁니다. 검사도 하는데 특별 판사 그렇죠.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4.19 혁명이 일어난 3.15 부정선거 그 사건하고 1.23 비상기업 내란이라는 사건하고 뭐가 더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못지않게 이 내란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그럼 비슷할 정도는 돼. 단독 사건을 두고 특별재판부를 못 만들 이유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에 있었던 그 비상기업 내란 사태는 충분히 특별재판부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정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판사들도요. 이게 선례가 없으니까 저는 반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렇다고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좀 자기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즉 국민들의 그러니까 본인들의 사법 권한이라는 게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주권자인 국민이 삼권 분립 체제하에서 위임으로 맡겨놓은 겁니다. 근데 본인들이 사법고시 통과해서 100등 안에 들어가지고 이제 판사 된 건데 저는 본인들의 그 사법권이라는 게 국민이 군림하는 권한은 절대 아니다. 좀 본인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권태우 실장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이유는 본인들이 자초한 거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자업자들. 대해서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